딴소리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제야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 곱하기 3 곱셈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0이 들어가 있는 곱셈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접근을 시킬 것인가. 보통은 우리는 옛날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20 곱하기 3 그러면 0 하나 있어. 그러면 0 하나 붙이고 뭐 2, 3, 6, 60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쉽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나중에 소수나 분수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0 곱하기 3이라는 거는 2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이 상황을 20 곱하기 3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세로셈이고 뭐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20 곱하기 3 했더니 60이고 20 곱하기 4 했더니 80이고 30 곱하기 2 했더니 또 60이고 이런 식으로 0 하나 붙은 곱셈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답에도 0이 하나 붙고 그냥 구구단 하던 거 2, 3, 6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0 하나 붙이면 되는구나. 이거를 결론적으로 애들이 알아가겠죠. 많이 하다 보면.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 한번 해주실 때 얘기해 주셔도 괜찮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야 0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 곱하는 수에. 그러면 뒤에 답에도 0 하나 붙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20 곱하기 3이라는 거는요. 자, 20이라는 수를 바라볼 때 2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는 뭐부터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2 곱하기 3한테 10을 곱한 거거든요. 2 곱하기 3. 그럼 2 곱하기 3은 6인 거고 10을 곱한다는 소리는 10배가 됐다는 거죠. 내가 곱셈을 할 건데 20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20 그대로 놓고만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2 곱하기 10으로도 계산을 해도 되고 그리고 4 곱하기 5로 나중에 바꿔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내가 내 맘대로 조정해서 계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조금 보여주시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도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50은 2가 곱해지면 100이 되잖아요. 25한테는 뭐 곱하면 100 되나요? 4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왜 얘한테 집중하냐면 나중에 분수, 소수 다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50이야 아니면 분모가 25야 이러면 얘를 간단한 수로 고치기가 쉬워요. 소수로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25한테 4를 곱하면 100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나중에 분수, 소수 바꾸고 이런 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5, 50 같은 수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7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25 곱하기 7은 25가 7개 있는 건데 4개 있으면 100이에요. 100 됐죠? 그 다음에 또 4개 있으면 100인데 1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100 되려다가 25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175구나 이렇게 계산을 굳이 세로셈을 같은 걸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 50 그런 수들을 곱하기 계산하는 거는 이 수들이 몇이 모이면 100이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50 곱하기 7 나왔잖아요. 여기서 50이 몇 개 있으면 100 돼요? 2개. 2개 있으면 100이 돼요. 50. 그럼 봅시다. 2개 있으면 100이에요. 또 2개 있으면 100이에요. 2개 있으면 100이에요. 몇 백 됐어요? 300 됐잖아요. 그러면 350 되겠죠. 그런 식으로 7호, 35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 50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옆에 13 곱하기 2 있는데요. 요것 좀 한번 볼게요. 얘는요. 13 곱하기 2를 13을 10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서 2 곱하기 2를 얘한테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13 곱하기 2는요. 13이 2개 있는 건데 10도 2개 있고 3도 2개 있는 상황이 13 곱하기 2라는 거죠. 그래서 10이 2개 있으니까 20 되고 3이 2개 있으니까 6 돼서 2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중학교 때 가면 분배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곱하기라는 게 얘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 실제로 세로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2 곱하기 3도 볼게요. 세로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자리부터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곱셈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면 위에부터 하던 아래부터 하던 크게 상관도 없어요. 42 곱하기 3인데 이게 42가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40도 3개 있는 거. 42 3개 있으면 120이고 2가 3개 있으면 6이니까 12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에 줄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위에 받아올림 조그맣게 쓰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줄을 단축시켜가지고 답을 간단하게 쓰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랑 연필이 귀해서 그걸 좀 아끼려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 쓰지만 좀 나이도 먹었으니까 종이 좀 아끼는데 동참하렴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은 아니거든요. 조그맣게 올려 쓰는 것 때문에 애들이 자꾸 틀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다는데 막 혼내가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얘가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그게 단축되고 빨라지고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게 또 이제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 세로셈 아니면 필산이라고 하죠. 계산해서 쓰는 거. 필산을 주로 많이 하도록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지 말고 머리셈이라고 하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때 뭐가 더 내 논리 구조에 맞는지 내 성격에 맞는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84 곱하기 2 84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84는 80과 4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80도 2개 4도 2개 이것만 생각하면 세로셈으로 막 이게 뭐 하는 과정인지 아무 인식도 없이 기계적으로 세로셈을 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훨씬 좋아요. 그래서 168 이 답이 나오는 과정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나는 막 기계적으로 세로셈하는 게 너무 내 적성에 맞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요. 이제 틀린 거 찾는 거 되게 싫어하죠, 애들이. 틀린 거 찾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면 나도 잘 틀리는데 굳이 남이 틀린 것까지 내가 찾아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x의 개수가 원래 2였는데 걔를 잘못 봐서 5분의 1로 잘못 봐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2를 잘못 봐도 6은 수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치 이거 너무 억지스럽다 그랬는데 지네도 풀기 힘들어 죽겠는데 딴 사람이 잘못 본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48 곱하기 3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일단 1의 자리부터 곱했어요. 3, 8에 24 여기까지는 제대로 했네요. 근데 4, 3, 12 이렇게 됐죠. 요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이 12를 여기다가 쓰면 왜 안 되는 거야? 12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가.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죠. 자 멋지게 그쵸? 42 3개인 그쵸 42 3개인 거니까 12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애가 그치 하고 그때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아니면 그게 엄마한테 설명을 들었을 땐 이해가 갔는데 또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단번에 이 방법이면 해결돼요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설명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자연수의 곱셈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직 소수는 안 나왔어요. 어떤 수한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요.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 그대로 나오죠. 예를 들어 5한테 내가 5한테 1 곱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그대로예요. 20한테 1 곱했어요. 20 그대로예요. 그쵸? 어떤 수한테 내가 지금 자연수의 곱셈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을 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1이 아니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당연히 얘보다 더 커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40한테 3을 곱하면 12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1 곱해도 가장 작게 나와도 지금 자연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40이 나오는 거지
12같이 작은 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100의 자리수한테 뭐 3, 1, 2 이런 걸 곱해요. 그러면 몇 100부터 시작하는 거지 10의 자리나 1의 자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애들이 곱셈에서 결과를 쓸 때 어떤 때 얼토당토하는 답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보다 큰 수를 곱했는데 자기보다 작게 답을 쓴다든지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3 이런 걸 곱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크게 나왔어요. 원래 수보다. 1 곱하면 똑같이 나와. 이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3이나 10 곱하면 수가 더 커져.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수를 딱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안 가져요. 그냥 계산해서 답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얼토당토 않은 답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상한 느낌이 없다. 수학책에 나오는 어떤 글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수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엄마들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를 그것 때문에 막 혼내거나 뭐 스트레스 주거나 이러는 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시죠. 자, 아까 40이 2개 있어요. 그러면 80. 이거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4가 2개 있는 8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4가 10배가 돼서 40이 2개 있는 거니까 80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2개 있는 게 아니라 20개가 있는 거죠. 20개. 그러니까 또 10배가 된 거잖아요. 곱해지는 수가. 그럼 당연히 800이 될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면 진짜 0만 하나 정말 붙이면 되나 이런 의심을 갖는 아이가 없을까요?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해보면 되죠. 사실. 40이 20개 있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이 20개 있는 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0원짜리 20개 놓고 해도 되잖아요. 10원짜리 20개 놓고. 그러면은 1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100원. 20개 있으면 200원. 10원짜리 갖다 놓고 실제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배가 됐을 때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0 하나만 붙이면 되는구나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이걸 자꾸 0 하나 붙여.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럼 0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애들이 알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가 체험을 한 상태에서 나와야지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가는 거지. 지가 체험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헷갈려. 기억이 안 나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게 아니면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떠오르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면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애가 수감각이 좀 있어. 수를 좀 갖고 놀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도 좀 얘가 수를 가지고 잘 요리할 수 있는 애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다른 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40 곱하기 20. 40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의 분해는 4 곱하기 10 이렇게 놓는 게 분해예요. 곱하기 꼴로. 2 곱하기 20으로 놓을 수도 있고 분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4 곱하기 10으로 놨어요. 20은 또 2 곱하기 10으로 놨어요. 곱셈은 순서를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 먼저 해서 8 만들어 놓고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래서 8이 100개 있는 게 되기 때문에 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막 엄마가 주인공이 돼서 해주시려고 하지 말고 애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우리 애가 내 생각보다 훨씬 똘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 나름 이해한 대로 막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애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애 수준에 맞는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문제 좀 잠깐 보고서 죄송해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또 본다 그래서 놀라셨어요?
보세요. 6-2. 자, 네모에다 14를 곱해가지고 280 됐는데 이게 아직 나눗셈을 안 배운 거잖아요. 나누기를 해서 네모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0 붙은 수의 곱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한테 어떤 수를 곱해서 280이 만들어졌는데 14하고 28의 관계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관계를 살피니까 어때요? 14에 2배를 하면 2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0 하나 붙었는데 10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몇이 곱해졌겠어요? 20이 곱해졌겠구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지 이게 나눗셈을 해서 답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이들하고 접근을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계산하고 풀으려고 해요. 요 단원에서 제시해주고자 하는 시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꾸 방향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네, 잠깐 쉴게요.